안녕하세요, 디에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거의 한 3개월 만에 영상을 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영국에 온 지 한 3, 4개월 정도 되는데 이제야 좀 안정을 조금 찾은 느낌이라 좀 한숨을 돌리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이제 영국에 막 와서 느낀 점들을 좀 공유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개발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브이로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근황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저는 영국에 온 지 3주 만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어서 빨리 공유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이렇게 3개월이 훌쩍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개발자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 개발자라는 꿈을 꾸기까지 얻었던 그런 많은 유튜버 분들의 좋은 정보, 블로거 분들의 좋은 정보들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저도 뭔가 영국어홀 개발자 취업 성공에 대한 뭔가 이런 Q&A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좀 해보자면, 저는 어디에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튜브를 간간히 깔짝깔짝 올리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번 해 2월 말에 런던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3주 후에 영국 런던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신입으로 취보를 해서 지금까지 3개월째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바로 프로베이션 피리어드도 끝나서 정규직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직업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저는 원래 그 마케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디지털 마케팅을 했었는데 한 6개월 정도는 프랑스 회사에서 이제 원격으로 디지털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1년 반 정도는 사이버보안 회사에서 제네럴 마케팅 플러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을 주로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고요. 근데 영어 영문학과 수업 중에서 코딩 관련된 수업을 한두 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꽤 재밌었었는데 그렇게 그거를 더 막 디벨롭 시켜야지 뭐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2년 정도 경력이 있는 건데 왜 커리어를 전환을 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제가 그 커리어적인 거는 제가 마케팅을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글을 좀 잘 쓰고 재미있다고 느끼고 영상도 조금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케팅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보다 마케팅이 숫자와 굉장히 관련이 많고 되게 두루두루 넓게 봐야 되는 뭔가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뭔가 그런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스킬들이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랑 잘 안 맞아서 마케팅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제가 언젠가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뭐 이런 꿈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걸 실현을 하려고 했을 때 마케터로서 내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가도 사실 의문점이었어요. 아마 제가 자신이 없어서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포지션이 애매하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케팅 업무 중에서도 그 프로모션 페이지,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기획을 하는 업무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에이전시 디자이너들이랑 개발자분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뭔가 나도 저걸 직접 만들어보면 참 재밌겠다, 아니면 내가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생각이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쯤부터 진지하게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코딩이 정말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정말 아니면 그때 때려쳐도 되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공부를 2024년 2월에 시작을 했어요. 딱 퇴근하고 4시간, 5시간씩 항상 매일매일 투자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때 2023년 2월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강의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코딩 알려주는 누나라는 유튜버 분이 운영하시는
그런 강의 코스가 있어요. 온라인 코스. 거기에서 HTML, CSS 코스를 들었고 이거는 유료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다니던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그 유데미 기업 계정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데미의 안젤라 선생님의 그 웹 디벨롭먼트 부트캠프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이 유데미 안젤라 쌤 거는 영어 강의였고 코알누 거는 한국어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강의를 좀 수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노션으로 이제 공부 한 날 한 거를 이제 노트 필기 같은 걸 거기다 쫙 정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겠지만 진짜 빽빽하게 다 적어놨더라고요. 좀 도끼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지금도 그거 잠깐 막 그게 뭐였지? 뭐 CSS 되게 사소한 거 뭐였더라? 하면 그거 찾아보고 막 그러기도 해요. 아무튼 그때 노트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하면서 들었었고 아마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퇴근하고 막 3, 4시간씩 많으면 5시간씩 하다 보니까 진도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너무 빡세게 하면 제가 약간 지칠까봐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제가 이해할 때까지 하고 넘어가고 약간 이런 페이스로 3개월 동안 HTML, CSS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또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건 약간 정말 얇게 한번 쫙 훑어본 정도로만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사실 공부했다라고 치기엔 좀 그래요. 근데 아무튼 한번 쭉 보긴 했어요.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거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건 자바스크립트, HTML, CSS였고 HTML 이제 이 세 개를 제가 독학을 했을 때 언어 공부에 대한 그 난이도, 체감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는 뭔가 긴가민가 했어요. 깊게 공부하지도 않았고 뭔가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었고, HTML, CSS는 꽤 괜찮았어요. 좀 재밌게 공부를 했었어서 내가 이렇게 치면 화면에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모티베이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HTML, CSS는 난이도는 정말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독학으로 처음에 조금 이렇게 맛보고 싶다 할 때 좀 추천드리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유데미에 있는 안젤라 선생님 거 웹 디벨롭먼트 강의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딩 알려주는 누나의 HTML, CSS는 되게 가볍게 쉽게 배울 수 있게 코스를 구성을 해놓으셔서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 라는 거를 좀 알고 싶으시면 이 강의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학을 했을 때 알고리즘을 공부를 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안 했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일단 어쨌든 알고리즘을 풀려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깊게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생각도 못했었고, 그리고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그만큼 이 그 개발자 취업 시장이나 뭐 트렌드나 뭐 방식이나 이런 거에 거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해볼까 이런 단계였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그때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에서 5월까지 저는 이제 독학을 3개월 동안 했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인 커리어 전환에 이제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2월, 5월은 뭔가 리서치 느낌이었다면 6월부터는 이제 내가 진짜 이 직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트캠프를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아마 5월, 6월쯤부터 계속 찾았었는데 그때 이제 공부는 계속 하면서 뭐 생활 코딩 유튜브도 좀 보면서 뭐 하면서 제가 국비 지원을 알아봤죠. 왜냐면 그냥 생돈 내서 하는 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부트캠프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선택하는 기준이 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커리큘럼이 좀 어떤지. 이제 저는 뭔가 리서치를 하면서 할수록 그 국비 지원 부트캠프에 대한 많은 말들이 어떤 게 정말 사실이고 어떤 게 좀 과장되고 아니면 개인 경험에 따라 달라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제가 느꼈을 때 커리큘럼에 자바스크립트를 너무 빠르게 얕게 배우고 넘어가는 커리큘럼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리액트도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그러니까 뭔가 기본 베이스의 그 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도 좀 깊게 배우고 그 다음에 리액트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코스를 좀 중점적으로 찾아봤었고, 그리고 수강 환경. 제가 인천에 살았었는데 일단 서울, 강남 이렇게 막 피지컬리 커뮤트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리모트, 재택을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트캠프 시작 날짜가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 2023년 하반기 때쯤부터 영국에 갈 계획이 딱 픽스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는 게 2월에, 그 다음 해 2월에 딱 잡혀있는데 다 그 부트캠프 기간들이 2월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6개월 정도 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딱 찾은 게 이제 스파르타 네일 배움 캠프를 찾게 됩니다. 이 스파르타 네일 배움 캠프는 국비 지원으로 4개월 정도 수강을 하게 되고요. 풀 리모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커리큘럼도 다 잘 돼 있고 뭔가 그냥 막연한 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딱 맞는 스파르타 네일 배움 캠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할 때 무슨 셀프캠 영상도 보내야 되더라고요. 약간 간단한 면접처럼 열심히 찍어서 보냈고 다행히 합격을 해서 이제 2023년 9월에 부트캠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트캠프 도중에 제가 느꼈던 걸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커리큘럼은 어땠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라고 물어보시면 기억이 지금 살짝 잘 안 나지만 최대한 생각해보면 온라인이다 보니까 일단 보통 이렇게 온라인으로 스스로 수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그 온라인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개인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개인 과제를 하면서 물어볼 거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튜터님들이 한 4명에서 6명 정도, 저희가 9 to 9이었거든요. 9시에서 9시 끝나는 건데 항상 1시 대기 하시는 그런 튜터님들이 6분이나 계셔서 이제 이분들한테 찾아가면서 직접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씩 일주일 단위로 뭔가 커리큘럼이 좀 변했었던 것 같고 조금 중요한 언어나 그런 것들이라면 2주에서 4주까지 걸리는 커리큘럼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커리큘럼이 끝날 때쯤이면은 항상 개인 과제가 있었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항상 그룹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프론트엔드 저희 네일 배움 캠프 3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A반, B반 50명, 50명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총 100명 정도 있었고 전 B반이었는데 A반 매니저님, B반 매니저님이 따로 있어서 항상 약간 멘탈 관리나 모티베이션 관리 같은 거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매니저님 분들이 그냥 랜덤으로 막 섞는 거예요, 그룹을. 그래서 그 그룹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랜덤 배정으로 해주고 한 4, 5명, 많으면 한 7명, 8명 정도 해주셔서 그 그룹 과제를 그 팀원들이랑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마감 기한 있고 그거를 내서 이제 튜터님들의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룹 과제 1부터 7까지 있다고 하면 그 다음 그룹 과제는 또 랜덤 배정돼요. 그래서 항상 누구랑 만날지 좀 그게 궁금하고 떨리고 스트레스 받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좋은 분들이랑 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디폴트였다면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그 저녁 타임쯤에 그 특강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깃 특강, 캔버스 특강, 로그인 특강, 슈퍼베이스 특강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특강은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강의 받은 거를 수강을 하는 페이스도
조절하면서 특강도 들어야 되고 개인 과제도 해야 되고 그룹 과제도 해야 돼. 이거를 되게 주체적으로 잘 했어야 됐어요. 시간 관리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3, 4시간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주말도 다 반납하고 항상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채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 이제 맨 마지막, 그러니까 4개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맨 마지막 거의 한 달 정도는 최종 프로젝트 기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최종 그룹을 짜서 한 달 동안 그 하나의 프로젝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되게 몰입도 있게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고 이제 그 최종 과제를 그룹 과제를 발표하고 뭐 그런 박람회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뭐 선배 개발자들한테도 질의응답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기수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수강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택이어서 저는 너무 편했었고 근데 대신 그런 룰이 있었어요. 어쨌든 국비 지원이기도 하고 어쨌든 어느 정도 이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카메라를 켰어야 돼요. 뭐 물론 자기 그 개인 수강할 때는 뭐 그냥 마이크만 켜놓거나 뭐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저는 다 켰거든요. 그리고 저희 기수들도 다 그렇게 잘 따라줬어가지고 문제 없이 그런 리모트 환경에서 저희가 부트캠프를 잘 할 수 있었고 동료 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일배움 캠프 3기 기수가 특히나 조금 더 막 되게 열정적이고 서로 되게 친하고 약간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트캠프 동료 기수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서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트캠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내향적인 분들은 나 그룹 프로젝트 하기 싫은데 나는 대학교에서 팀플을 할 때 항상 그룹 프로젝트가 스트레스였는데 어떡하지 그냥 독학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저도 약간 내향인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에너지가 다 이렇게 내 에너지 이렇게 주는 느낌인 거잖아요.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접 만나는 건 아니니까 직접 만나는 것만큼 에너지가 나가진 않았었고 그리고 어쨌든 각자 공통의 목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으쌰으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더 응원해주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좋았고 그래서 뭔가 좋은 팀원을 만나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부트캠프 그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팀원들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팀원을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대답은 내가 좋은 팀원이 되면 됩니다. 제가 좋은 팀원이 되면은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면은 그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진짜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팀원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나중에 기억을 해가지고 또 다양한 그 방법으로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경험이 많거든요. 부트캠프 중에. 그래서 저는 좋은 팀원이 먼저 스스로 되자가 꿀팁인 것 같습니다. 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강 같은 것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적어놓기는데 어떤 특강 교육 같은 걸 받았는지 특강 플러스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 레귤러 클래스에서 깃, 로그인, 리덕스, 리코일, 캔버스, 개츠비, 넥스트 앱 라우터, 넥스트 페이지 라우터, 리액트, 리덕스 툴킷, 리액트 쿼리, 파이어베이스, 스파베이스가 주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게 많은데 근데 어떻게 다 하게 됐어요. 많은 걸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매니저님하고 튜터님은 어땠냐 왜냐면 사실 저희가 튜터님들한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 아래에서 배워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그 스파르타 내일배움 캠프 튜터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만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튜터님들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진짜 그 열정과 막 제가 3-4시간씩 잔다고 했지만 저희 튜터님들 중에서도 진짜 정말 조금씩 자면서 그 강의 준비하시고 특강 준비하시고 질의응답 퇴근 시간 지났는데도 계속 받아주시고
진짜 너무 좋은 튜터님들 만났고 좋은 매니저님 만나서 저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부트캠프 기간 동안. 그래서 저는 네이버 캠프 추천드립니다. 알고리즘이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는데 그걸 얘기 안 했네. 저희가 알고리즘도 그거 스터디를 했어요. 스터디도 했고 강의도 들었고 스스로 풀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9 to 9이라고 했으면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항상 1시 30분 정도 알고리즘을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반부 이후부터요. 그래서 아마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난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또 동료 기수 팀원들하고도 같이 풀이하는 시간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 매일 풀었어요. 주 5일. 그래서 적어도 하나씩 풀었고 한 2개씩 푸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1시간. 최종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정도였는데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룹 프로젝트가 길어봐야 2주였거든요. 다 1주 안에 다 끝났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커리큘럼 빡셌었는데 이게 어쨌든 최종 프로젝트다 보니까 어떤 뭔가 MVP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UX, UI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이제 저희 최종 멤버들하고 했었고 아마 초반에 환경 셋업하는 거에 일주일 정도 저는 썼었고 디자인 시안 받는 거 일주일 정도 걸렸었고 그리고 실제 개발 일주일 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조금 넘게. 근데 그 이상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유저 테스트도 했었거든요. 유저 테스트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야 돼가지고 MVP 만든 다음에 어쨌든 유저 테스트 기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피드백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거의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한 17번 정도 업데이트를 했어요. 유저 기간 동안.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최종 프로젝트 뭐 했냐면 데이팅 어플 했어요. 데이팅, 약간 프렌십 앤 데이팅 그런 어플을 했었는데, 이제 웹 앱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랩탑 기반에서도 되지만 이제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다운받아서 어플처럼 뭔가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데이팅 그걸 했었고, 저는 그때 테크 스택이 Next.js, 앱라우터, 리코일, 테일밴드 CSS 썼었고 그리고 슈퍼베이스 썼습니다. 어쨌든 실시간 채팅 그런 커뮤니케이션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파이어베이스하고 슈퍼베이스하고 둘 중에 좀 고민하다가 슈퍼베이스가 조금 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연습할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슈퍼베이스를 썼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 프로젝트를 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저희가 생각보다 유저 테스트 할 때 유저분들의 관심을 많이 얻게 돼서 거의 유저가 한 200명 정도가 찬 거예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래서 한번 서버 터지고 이런 경험 재밌는 경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팀원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희 조가 이제 총 3팀, 한 10팀 저희가 총 100명을 했잖아요. 그쪽에서 3팀 뽑는 거 중에 제가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꽤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고생을 했는데 네, 근데 꼭 상을 받아야 취업을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만족도를 한번 숫자로 매겨보자면 1부터 10 저는 9.7 0.3은 뭐냐면 가끔 그룹 프로젝트 할 때 이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튜터님들이. 근데 이제 구두 피드백을 주셨었어요, 그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서면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코드를 다 봐주셔서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저희가 더 발전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그런 거 빼고는 다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부트캠프였습니다. 자, 성공적인 부트캠프를 위한 4가지 조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리 공부해오기. 자바스크립트 물 같은 거 보면 완전 생초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가능한데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거의 그랬으니까요. 저도 자바스크립트를 진짜 이만큼 찍어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헤맸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셨고, 그래서 공부하고 부트캠프 가는 게 본인한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미리 공부해오자 자바스크립트. 만약에 다른 것도 뭐 더 공부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더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더 좋고, 두 번째, 버티고 버티자. 끈질김. 그냥 버티는 사람이 승자더라고요. 부트캠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끈질기게 죽을 것 같아도 그냥 하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추천드리고, 그리고 기록을 잘하자. 이 내일 배움 캠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기술 블로그거든요. 부트캠프 기간 동안 내가 뭘 배웠고, 어떤 걸 개선했고, 뭐 이런 게 어렵고, 요런 에러는 이렇게 처리하고, 알고리즘 이렇게 풀었고, 이런 거를 다 기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 하다 보면 그게 진짜 나중에 너무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3개월차 신입 개발자지만 지금도 제가 그 부트캠프 때 썼던 그 기술 블로그를 계속 찾아봐요. 왜냐면 그때만큼 제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개발에 관한 많은 걸 아는 내가 그때밖에 없는 거예요. 취업을 해도 어쨌든 내가 사용하는 지식들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안 쓰는 것들이 쇠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 그리고 이제 면접 볼 때도 그런 기록했던 것들이 있으면 좋은 점수로 할 때도 있고, 뭐 또 면접 준비할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어떤 문제 해결 경험 같은 거에서. 그래서 기록을 잘하자. 마지막으로는 의사소통을 잘하자. 저는 처음에 개발자 생각했었을 때 그냥 코드만 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거 없어서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그냥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그룹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진짜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아이디어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의사소통으로,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정말 잘 해야지, 투명하게 잘 해야지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독학이랑 부트캠프 둘 중에 추천을 하자면, 뭐 비교를 하자면, 저도 부트캠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영국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쯤에 어떤 개발자 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거 물어봤어요. 독학을 할까요? 부트캠프를 할까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와 협업하는 건 또 되게 다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협업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면 가져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트캠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트캠프 하기 전에도 제가 막 프로젝트 하고 했죠. 근데 차원이 달라요. 일단은 협업을 하려면 깃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깃에 대한 것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썼던 코드를 내가 수정하고 뭐 뭔가 컨플릭트 안 나게 잘 하는 이런 그런 사소한 것들도 독학을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트캠프를 추천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부트캠프를 추천해 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수료 후에 취업률 같은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저희들은 어쨌든 그 직업을 하고 싶어서 부트캠프를 신청을 하는 거니까. 작년은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수료하면서 매니저님들한테 들었을 때는 많이 안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50~60%는 계속 나온다고는 하는데 확실히 많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지금 한국이. 그리고 어쨌든 이런 그 코로나 때 많이 채용을 했던 것들이 확 줄면서 이제 지금은 그 테크 쪽이 붐이 아니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신입들한테는. 제가 일단 취업을 했고, 그리고 그 제 동료 기수분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분들이 막 1등, 2등 막 엄청 잘한 사람이었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잘하셨던 분들 잘 가셨지만 막 항상 막 질의응답 많이 하시고 항상 쩔쩔매고 밤늦게까지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매달렸던 분들가 저처럼 헤맸던 사람들도 취업을 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라고 막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취업이 아예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 각자만의 시간과 타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수료 후에 취업 서포트는 어느 정도를 해줬냐 물어보시면, 그 네일 배움 캠프에서 이력서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한 지금까지도 막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2월 8일인가 2월 14일인가 수료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후속 조치를 계속 끊임없이 해주시고 뭔가 채용 기회가 있거나 그런 연계된 기업의 채용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서포트는 따로 매니저가 있을 만큼 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트캠프 동안 아쉬웠던 거? 이걸 더 했었으면 좋았겠다?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개인 하나, 그룹 프로젝트 하나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배우긴 했지만 조금 더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알고리즘 조금 더 많이 풀어봤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 하는데 막 그게 막 되게 큰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자면 그 정도? 부트캠프 커리큘럼 이외에 내가 추가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날 때마다 그 외국 유튜버들이나 그런 영상들 그냥 계속 노출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계획이 있었다 보니까 영어로 또 뭔가 좀 말을 할 수 있게끔 좀 계속 닥스도 영어로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잘해야 좋은 건 아시죠? 네, 개발자는 영어로 닥스를 볼 수 있으시다면 훨씬 인생이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여기 써놨네. 영어를 잘하는 부트캠프에 도움이 될까요? 닥스 읽을 때 유용합니다. 물론 뭐 번역 익스텐션 쓰시거나 번역기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영어를 잘 아시면 플러스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24년 2월 15일 날 수료를 하고 2월 23일 날 런던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영국 어홀 개발자 취업 성공 Q&A 1탄 부트캠프랑 커리어 전환에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에 찍을 2탄은 이제 영국 취업, 개발자 취업, 그리고 취업까지의 그 타임라인 같은 거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것도 제가 최대한 취업을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